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매서운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 한 초가집에서만은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밤늦도록 누군가 나무를 깎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보통 때와는 다른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열정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김서윤이라는 가난한 선비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답니다. 바로 서윤의 아내, 연화라는 여인이죠. 연화는 참으로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눈동자만큼은 별빛처럼 반짝였고 손끝에서는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연화가 깎는 나막신에는 남다른 힘이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연화가 만든 신을 신으면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다더라. 그뿐만 아니야. 그 신을 신고 다니면 복이 따라온다는 얘기도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연화의 나막신을 신어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 신을 신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길도 덜 힘들어요. 그런데 연화가 나막신을 만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더 깊고 간절한 사연이 있었답니다. 그날 밤도 연화는 등잔불 아래에서 대패를 들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무를 깎아나갔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갈라져서 피가 배어 있었지만 연화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방 안에서는 서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촛불 하나로는 부족해서 눈을 찡그리며 글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연화가 내는 대패질 소리가 들려오면 서윤은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저 추운 데서 또 일하고 있구나. 마음이 미안했지만 서윤은 더욱 집중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내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화가 나막신을 깎을 때마다 마치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처음에는 콧노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말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했어요. 서방님이 건강하시길, 서방님이 출세하시길, 서방님이 꿈을 이루시길. 연화는 대패질을 할 때마다 이런 바람을 속삭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나막신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가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아침 서윤이 연화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나막신을 만드세요? 연화는 잠시 대패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의 꿈이 제 꿈이에요.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나막신으로 우리 집안을 지켜낼 거예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무리라뇨. 이건 사랑이에요. 연화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연화의 나막신은 장터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켤레씩 팔리더니 이제는 미리 주문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화의 솜씨가 워낙 뛰어났거든요. 연화가 깎는 나막신은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과 달랐어요. 우선 나무를 고르는 것부터 남달랐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직접 나무를 골라오는데 그냥 아무 나무나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 나무는 비를 많이 맞아서 단단해졌어요. 이런 나무로 만든 신은 오래 신어도 망가지지 않죠. 연화는 나무의 결을 읽는 능력이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기만 해도 그 나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막신을 깎을 때도 특별한 방법을 썼어요.
대패질을 할 때마다 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성급하게 깎지 않고 나무가 원하는 모양대로 천천히 다듬어 나갔습니다. 나무도 생명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없어요. 연화의 철학이었죠. 가장 신기한 건 연화가 나막신 안쪽에 작은 무늬를 새기는 일이었어요. 매화꽃잎 모양의 작은 무늬였는데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연화는 한 켤레도 빠뜨리지 않고 이 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부인, 그런데 왜 이런 무늬를 새기세요? 서윤이 궁금해서 물어보니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우리만의 약속이에요. 이 무늬가 새겨진 신을 신으면 아무리 멀리 가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들은 서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연화가 단순히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과 소망을 함께 빚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화의 나막신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문을 했고 그 덕분에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하지만 정작 연화는 돈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윤의 꿈이었죠. 봄이 되자 연화의 나막신은 정말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장터에 내다 놓으면 해가 지기 전에 모조리 팔려나갔거든요. 그것도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몇 켤레나 가져오셨어요? 저한테도 하나만 남겨주세요. 장터 아낙네들이 연화를 둘러싸고 아우성을 쳤어요. 연화는 당황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물건을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요. 심지어 돈을 더 얹어서 대량으로 구매할 테니 다른 마을에 가서 되팔아도 되냐는 상인들까지 줄을 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예 옆 고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씩이더니 나중에는 그 마을 보따리 장수들까지 와서 한꺼번에 10켤레, 20켤레씩 사가곤 했습니다. 이 나막신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신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른 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보따리 장수들은 연화의 나막신을 다른 지역에 가져가서 팔았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 신기한 나막신을 만드는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죠. 이렇게 되자 연화는 이제 하루에 몇 켤레씩 만들어서는 주문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쓸 수도 없었을 뿐더러 별다른 방도가 없었지요. 자신이 직접 잠을 줄여 움직이는 수밖에요. 이때부터 연화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어요. 서윤은 그런 아내가 걱정됐어요. 연화의 손은 이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갈라져 있고 손톱 밑에는 나무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여인 손이 이게 뭐요? 이러다가 몸이 상할 것 같아요. 조금 쉬면서 하시는 게 어때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연화는 오히려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목표가 보이거든요. 목표요? 서방님을 한양에 보내드릴 돈이 거의 다 모였어요. 연화의 말에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양에서 공부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숙식비는 물론이고 서당비, 책값까지 생각하면 보통 사람이 몇 년 벌어야 할 돈이었어요. 한 달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연화는 감춰뒀던 돈주머니를 꺼내서 서윤에게 보여줬어요. 가득 모여있는 돈을 보니 서윤은 그 무게를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모든 걸 당신 혼자 힘으로. 혼자가 아니에요. 서방님이 계셔서 할 수 있었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남편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연하가 마지막 남학신을 팔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연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이제 준비됐어요. 연하는 방 한구석에서 커다란 보자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금까지 모은 돈과 함께 특별히 더욱 정성스럽게 만든 남학신 10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남학신들은 제가 가장 공들여서 만든 거예요. 혹시 한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걸 파세요. 그럼 굶지는 않으실 거예요. 서윤은 그 남학신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완벽했습니다. 나무의 결 하나하나까지 살려서 깎았고 끈도 가장 좋은 것으로 달아놨어요. 무엇보다 각각의 남학신 안쪽에는 작은 매화 무늬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 서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미안하다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연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말씀 마세요. 저는 서방님이 성공하시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연하는 서윤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먼저 말했어요. 이틀 뒤 서윤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을 해줬어요. 연하의 내조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서윤아, 꼭 출세해서 돌아와라. 연하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마을 어른들의 격려가 이어졌어요. 서윤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짐했습니다. 2년 안에 장원급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아내의 정성에 보답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연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연하는 끝까지 밝은 모습으로 남편을 배웅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는 혼자 남은 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연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집을 잘 지키고 계속해서 남학신을 만들어야겠다고요. 서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다시 대패를 들었어요. 이제는 남편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남편이 돌아올 집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패질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소리, 믿음의 소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소리였죠. 서윤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가끔 편지가 왔어요. 한양 생활이 어떻고 서당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었죠. 연하는 그 편지들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편지는 점점 뜸해졌어요. 반년에 한 번,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연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한양에서 공부하느라 바쁘실 거야. 편지 쓸 시간도 없으시겠지. 연하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대패를 들었어요. 서윤이 없는 동안에도 남학신 주문은 계속 들어왔거든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아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연하가 만든 남학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둘씩 좋은 일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연하각시 남학신 신고 장사하러 다녔더니 물건이 다 팔렸어요. 저도 그래요. 이 신 신고 소원을 품었더니 좋은 혼담이 들어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을에 퍼지면서 연하의 남학신은 더욱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신발로만 보지 않고 일종의 행운의 부적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연아도 신기했어요. 자신은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더욱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연아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한양에서 온 것 같은 차림의 중년 사내였는데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김서윤이 집이 어디요? 사내가 갑자기 연아에게 물어봤어요. 연아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김서윤이요? 제 남편을 찾으시는 건가요? 그럼 당신이 김서윤 마누라요? 잘 됐네. 따라오시오. 사내는 연아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뒤따라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사내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시오? 연아가 그 종이를 받아보니 서윤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었습니다. 빌린 돈의 액수를 보고 연아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얼마예요? 은 30냥이요. 이자까지 합치면 40냥이 넘지. 사내의 말에 연아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40냥이면 보통 사람이 몇 년을 벌어야 할 돈이었거든요. 이게 언제 이렇게 빌린 건가요? 이걸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원래는 작년에 갚기로 했는데 김서윤이 잠적해버렸소.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사내는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못 갚으면 이 집과 땅을 넘기시오. 그것도 안 되면 관가에 고발하겠소. 연아는 온몸이 떨렸어요. 서윤이 왜 이런 큰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왜 갚지 못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갚을게요. 그치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꼭 갚을 테니 기다려주세요. 연아는 급하게 말했어요. 집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당신이 갚는다고 일도 없는 여자가 어찌 이 큰 돈을.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연아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꺼냈어요. 하지만 40냥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연아는 어쩔 수 없이 쌀독을 열었어요. 이 쌀로라도 값을 치르겠어요. 사내는 쌀독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쌀도 나쁘지 않지. 결국 연아는 집에 있던 쌀을 모두 내주고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빚을 갚았습니다. 사내가 돌아간 뒤 연아는 텅 빈 쌀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와서 위로했지만 연아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연아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서윤이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들도 돌기 시작했어요. 서윤이 한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공부는 뒷전이고 딴짓을 하나 봐. 연아 저 가엾은 여자는 일이란 일은 다 하고 서방 좋은 일만 시켰네. 그런 소문들이 연아의 귀에 들어왔어요. 연아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서윤을 믿고 싶었습니다. 서방님한테 분명 사정이 있으실 거야. 곧 설명해 주실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연아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정말 서윤이 한양에서 성실하게 공부만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건 아닐까? 연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연아는 다시 대패를 들었어요. 아직은 믿어보자. 서방님을 믿어보자. 연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별다른 소식도 편지도 없이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떠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연아는 이제 정말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서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병에라도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딴 마음을 품게 된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연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자신이 살아야 했기에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거든요. 그날도 연하는 새벽부터 남학신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하의 솜씨는 더욱 완벽해졌어요. 지난 2년 동안 더욱 일에 매달려 쉬지 않고 만들면서 기술이 훨씬 늘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남학신도 예전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몇 켤레나 가져오셨어요.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연하를 둘러쌌어요. 이제는 남학신 각시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어제 주문받은 것들 가져왔어요. 연하는 바구니에서 남학신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예술품 같았습니다. 연한의 남학신 솜씨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런 남학신은 한양에서도 보기 힘들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에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한양이라는 말만 나와도 서윤 생각이 났거든요. 서윤이는 한양에서 이제 별일 없대? 가끔 누군가 물어보면 연하는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실 거예요. 공부에 열중하느라 바쁘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연하의 가슴은 쓰렸어요. 정말로 서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연하를 보며 마을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어요. 누가 봐도 연하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연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혹시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게. 마을 아낙네들이 연하를 걱정했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연하는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서윤이 돌아올 집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연하가 만든 남학신을 신은 사람들에게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였어요. 연하각시 남학신 신고 나갔더니 잃어버린 돈을 찾았어요. 저는 이 신 신고 혼담 자리에 갔더니 바로 성사됐어요. 장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연하각시 남학신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 그 남학신을 신으면 복이 따라온다더라. 소문이 퍼지면서 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사흘길을 걸어와서 남학신을 사가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은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인데 사람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어느 날 연하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신기한 게 아니야. 너의 정성이 하늘에 닿는 거지. 내가 그 남학신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남편을 향한 사랑과 기다림이 그 신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연하도 조금 이해가 됐어요. 자신이 남학신을 만들 때마다 서윤을 생각하고 서윤의 행복을 빌었거든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남학신에 스며든 걸까요? 그날 밤 연하는 다시 대패를 들면서 생각했어요. 서방님, 어디 계세요? 정말 공부만 하고 계신 거죠? 연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안감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게 정상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남학신을 깎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어요. 연하는 마지막으로 남학신 안쪽에 작은 매화 무늬를 새겼습니다. 서윤과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이 무늬가 새겨진 신을 신으면 아무리 멀리 가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 연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 서윤이 돌아올 거라고, 그때까지 자신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연하는 처마 밑에서 남학신 끈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연하는 이런 날씨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당으로 낯선 사내가 들어왔어요. 삿갓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연하댁이 맞나요? 사내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연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안동에서 온 박철수라고 합니다. 드디어 맞는 집을 찾았네요. 사내는 삿갓을 벗으며 말했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를요? 무슨 일이신지. 연하가 의아해하자 박철수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낡고 해진 남학신 한 켤레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연하가 그 남학신을 받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자신이 만든 남학신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구하셨나요? 제 누이의 유품입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누이분의 유품이요?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이 만든 남학신을 신고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박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한선비가 누이에게 이 신을 선물했다고 들었습니다. 누이가 각별히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연하의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어요. 선비라는 말에 서윤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서윤이 다른 여인에게 자신이 만든 남학신을 선물한 건 아닐까? 그 선비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서윤이라고 하더군요. 혹시 아시나요? 박철수의 말에 연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서윤이었던 거예요. 서윤이 자신이 정성껏 만든 남학신을 다른 여인에게 선물했다니. 서윤, 제 남편이에요. 연하의 말에 박철수도 놀랐어요. 남편분이시라고요? 그럼 이 신은 제가 만든 겁니다. 서방님이 한양에 갈 때 가져간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연하는 온몸이 떨렸어요. 서윤이 정말로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정성껏 만든 남학신을 선물로 주면서 말이에요. 혹시 그 누이분과 제 남편이? 연하가 간신히 물어보자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이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을 구하러 간 장터에서 참 이상한 광경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박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하를 바라봤어요. 웬 멀끔하게 생긴 선비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으로 남학신 하나를 앞에 올려놓고 장터 한 구석에 앉아 있더랍니다. 연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이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선비의 표정이 너무 애처로워서 다가갔다고 해요. 이거 파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선비는 팔긴 팔아야 하는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랍니다. 고향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 깎아준 것이라면서 계속 망설이더래요. 이제서야 진실을 알게 된 연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갔지요. 그런데 하도 궁색해 보여서 누이가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나섰다고 해요. 그러자 그 선비가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죄송합니다. 도저히 값을 매겨 팔 수가 없겠어요. 이 신에는 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하면서 고개를 저었대요. 그런데 누이가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며 용기를 주었다고 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다면서요.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선비가 한참 동안 남학신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누이에게 큰 절을 올리더랍니다. 큰 절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신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몹시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아픈 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하더래요. 연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내준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는데, 이 신을 꼭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건강해지시면 이 신에 담긴 마음을 다른 어려운 분에게도 전해주세요 하더랍니다. 박철수의 눈에도 이내 눈물이 맺혔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신기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누이가 그 남학신을 품에 안고 있으면 밤에 잠도 편안하게 자고 아픈 것도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연하는 놀랐어요. 정말로 자신의 남학신에 그런 힘이 있었던 걸까요? 누이가 말하기를 이 남학신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든 사람의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걸 느끼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된다고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누이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저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박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이 남학신을 보니 그 선비에게 큰 사연이 있는 것 같다. 이 신을 직접 만든 장인에게 꼭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 신을 돌려드려라 하는 게 누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서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남학신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도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이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누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서요. 박철수는 연하에게 남학신을 정중하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하는 남학신을 가슴에 안고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서윤이 어디에 있든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정성이 낯선 이에게도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박철수가 떠난 지 며칠 뒤였어요. 연하는 돌아온 남학신을 방 안에 정성스럽게 모셔두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서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서윤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저 사람 혹시 김서윤 아니야? 김서윤이 돌아온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서윤이었어요. 하지만 떠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포는 너덜너덜하게 헤어져 있고 얼굴은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에는 그 낡은 남학신 한 켤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어요. 발걸음이 무겁고 고개도 숙인 채였습니다. 연하는 마당 가운데 서서 서윤을 바라봤어요. 반가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서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서윤은 연하 앞에 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연하야, 미안하다. 서윤의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서방님,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한양에 가서 공부는 뒷전이었고 엉뚱한 일에만 마음을 쏟았어. 서윤이 고개를 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지. 더 빨리 출세하고 싶어서 투전에 손을 댔고 결국 빚까지 지게 됐어. 서윤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우연히 병든 아가씨를 만났어. 그분이 너무 가엾어서 당신이 만든 남학신을 드렸지. 알아요. 그분 오빠가 다녀가셨어요.
연하의 말에 서윤은 놀랐어요. 그럼 당신은 이미,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만나자마자 화내지 않고, 서윤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두고 헛된 꿈을 꾸고 있었는지 깨달았지.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남학신을 연하에게 내밀었어요. 이 신을 보면서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 당신의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지. 그런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돌아왔네. 연하는 그 남학신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서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빚 때문에 차마 돌아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2년 동안 온갖 일을 다 했지. 짐꾼도 하고, 품팔이도 하고. 서윤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정말로 온갖 고생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돈은 모았지만, 공부는 완전히 포기하게 됐지. 나이도 많아졌고 머리도 굳어졌어. 서윤은 돈 주머니를 내놓으며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이라는 걸. 서윤이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린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하는 한참 동안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연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새로 만든 남학신 한 켤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방님. 연하가 서윤 앞에 남학신을 놓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도 길 위에 나서신다면 이걸로 돌아오세요. 단 다시는 제 믿음을 쉽게 팔지 마세요. 연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서윤은 그 남학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연하가 자신을 용서해준다는 뜻이었거든요. 고맙다, 연하야.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서윤은 연하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서윤이 돌아온 뒤 부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윤은 이제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하와 함께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나이도 많아졌으니 과거 공부는 천천히 하자. 서윤이 말하자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방님의 꿈을 포기할 순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늦지 않았어요. 서방님은 원래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연하는 서윤을 격려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신 집을 떠나지 마세요. 여기서 공부하시면 돼요. 서윤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연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낮에는 서윤이 연하의 남학신 만드는 일을 도왔어요. 나무를 다듬거나 끈을 꿰는 일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서방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이 훨씬 빨라져요. 연하는 서윤과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서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서윤도 연하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남학신을 만드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담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알아준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연하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서윤은 다시 과거 공부에 본격적으로 매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나갔어요. 연하도 서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남학신을 만들었어요. 서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졌거든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고마워. 서윤이 말하면
연하는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이 지났어요. 서윤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만한 수준이 되었어요. 이번 가을 과거에 응시해보는 게 어떨까?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연하는 기뻐했어요. 정말요? 드디어 그때가 온 거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연하의 격려에 서윤은 용기를 얻었어요.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서윤은 연하가 새로 만들어준 남학신을 신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꼭 얼른 돌아오세요. 당연하지. 이번에는 절대 연하를 혼자 두지 않겠어. 서윤은 연하와 약속했어요. 시험을 보러 간 서윤을 기다리는 동안 연하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서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한 달 뒤 드디어 발표가 났어요. 서윤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듣게 된 연하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서윤이 장원급제를 했다. 경사네 경사.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일인 것 마냥 행복해하며 소식을 전했지요. 그리고 몇 주 뒤 서윤이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왔습니다. 연하, 나 돌아왔어. 서윤이 큰 소리로 외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줬어요. 연하도 고생한 보람이 있겠네. 서윤은 말에서 내려 연하에게 달려갔어요. 고마워, 부인.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축하해요, 서방님. 정말 축하해요. 연하도 서윤을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길고 긴 기다림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서윤의 장원급제 소식은 온 고을에 퍼졌어요. 새로 뽑힌 장원이 바로 이 마을 출신이라니 사람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연하의 내조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연하는 현명한 아내의 표본이 되었어요. 며칠 뒤 고을 원님이 직접 축하연을 열어줬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서윤 진사의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원님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갑자기 연하를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무엇 하는 거냐? 원님이 의아해하자 서윤은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이 장원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남학신과 함께 제 어리석음을 견뎌준 아내의 것입니다. 서윤의 말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방황할 때 아내는 여기서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빚을 져서 집안에 누를 끼쳤을 때도 아내는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연하는 당황해서 서윤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윤은 계속 절을 올렸어요. 무엇보다 제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저를 용서해줬습니다. 그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서윤의 고백에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제 부인의 것입니다. 저는 다만 부인의 사랑을 받고 자란 나무일 뿐이에요. 서윤이 일어나서 연하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벼슬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하가 있어야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방님, 저도 앞으로 계속 함께 하겠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원님도 감동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부부로구나. 이런 내조가 있었기에 장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원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연회가 끝난 뒤 서윤과 연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는데. 서윤이 말하자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연하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방님,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해봐. 신뢰는 금보다 귀하지만 잃는 건 한순간이에요. 연하의 말에 서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 앞으로는 절대 당신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어. 저도 서방님을 끝까지 믿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다시 남학신을 깎았어요. 이번에는 서윤과 함께였습니다. 이제는 남학신을 팔 필요가 없는데도 만드네. 서윤이 말하자 연하는 웃었어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만들면 마음이 편해져요. 서윤도 대패를 들고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대패질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관직에 나아갔어요. 하지만 매일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서 연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관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그보다 집에 오는 길이 더 즐거워. 서윤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집이 가장 소중한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았어요. 서윤은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연하는 현명한 아내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신뢰는 잃기는 쉽지만 되찾기는 어렵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연하가 깎던 그 남학신에는 정말로 신비한 힘이 있었다고 지금도 사람들은 믿고 있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연하의 남학신에 새겨진 작은 매화 무늬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치 않는 약속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렇게 남학신에 새긴 믿음, 남학신에 남은 사랑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